자, 오늘 좀 무거운 주제부터 가보긴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전담하게 된 배당 과정, 요게 이제 민주당에서 늘 문제를 삼았던 거죠. 사법부가 이게 알고 보니까 무작위 배정이 아니라 지정이었잖아요. 네. 무작위 배정이 아니라 지정이었고 무작위로 이걸 돌려야 재판부의 공정성, 중립성 이게 이제 그쵸. 보장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법원행정처장도 국회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 무작위 배당이어가지고 우리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정이어서 지금 민주당이 이거를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이게 뭐랄까 이런 위기 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은 네. 아주 한가로운 모습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그 재판 과정의 모습을 준비했죠. 네. 그 영상 일단 저희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법정엔 지렁이가 등장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한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은 건데 말을 꺼낸 윤석열 피고인도 그 피고인의 법률 대리인도 웃음을 터뜨립니다.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아유 저희가 이거 다 증거에 의해서 아니.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뭐죠. 신났어 그들은 아주. 웃고 있었습니다. 홍장원 지기현 재판이 검색해 끝날 보래요. 무렵 판사한테. 김용현 피고인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더니 방청석을 향해 신났어. 웃으며 재판인가요, 양손 저게?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국민에게 고개를 숙인 당시 국무위원.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라며 참회를 말한 당시 사령관. 그들의 모습과 극명히 대비됩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그날 밤이 어느덧 1년에 가까워진 지금 그 정점에 있는 두 피고인의 사죄와 반성을 바랐던 것은 어쩌면 사치였는지도 모릅니다. 사형을 집행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구형하고 선고하고 집행주의자 아닙니까, 그죠? 집행. 진짜 너무 저 지기현 재판장이 거기 들어가서 기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방청객이 윤호개도 많이 오고 욕설이 들려도 제재도 제대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심지어 지기현 재판장한테 귀엽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지기현 귀엽다. 네. 중계가 되는데 저 정도니까 안 중계하지 됐습니다. 않았을 때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개판이었겠죠. 네, 아니 근데 저게 말이나 되는 와. 분위기인지 일단 저는 뭐 보고 나서 더 놀란 게 희덕거리고 웃을 만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저게. 그쵸. 아니 진짜 실제로 내 까마득한 정말 동생이 재판부 판사라고 해도 저렇게 못하거든요. 그냥 분위기예요, 분위기. 완전히 그냥 지기현이 알잖아. 야 구속 취소로 나 풀어줬잖아. 야 지기현이야 괜찮아.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해도 괜찮아. 이런 분위기를 딱 깔아주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즐겁거든요. 네. 재판장 나오는 게 즐거워요. 근데 재판이 계속 미뤄지면서 윤석열의 구속기간 만료돼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뉴스를 보니까 지기현이 또 풀어줄 수도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계속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중간에 이제 영장 기각이라든지 또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한 문제. 처음 이제 거슬러 가면 배당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낙관할 수 없는 당연하죠. 그런 지기현인데. 거죠. 그래서 그날의 먹먹함 아까 이제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자체가 사치였는지 모를 정도로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요 장면이 많이 잡혔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재판부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그 통지서를 못 받았다라는 식으로 피해 다니면서 나오지 네. 않다가 네. 이진관 판사 그러니까 재판부 쪽에서 벌금 때리고 강제 구인 언급을 이런 걸 하니까 이제 뒤늦게 나와가지고 자신이 이제 그때 비상계엄 당시에 간이 국무회의 혹은 국무회의도 아닌 그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최상목에게 윤석열이 준비가 다 됐으므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증언을 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권한대행이던 시절에 했던 행위를 보면 사실상 내란의 연장 아니었나요? 제가 보기엔 그랬는데. 그런데 네. 이제 최상목이 또 어저께 법정에 나와서 나오게 편하게 된 이유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전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최상목이가 이상민한테 맞아요. 넌 예스맨이라 노라고 못했겠지.
라고 얘기하면서 최상목은 반대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을 분명히 네. 미리 증언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상목은 굉장히 편합니다. 최상목은 여기 나와서 자기는 반대했고 중요한 거는 이 재판이 누구 재판이지? 한덕수 재판이잖아요. 아, 네. 최상목이가 괜히 저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똘똘합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거 못 봤다. 이 말 명확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자기에 대한 얘기는 뭐 다 기억이 안 나고 안경을 안 써서 모르고 대통령이 정확하게 A4를 건네줘서 제가 정확하게 A4를 건네받고 이렇게 하고 보는 장면이 나오니까 자기 기존 진술과 다른 CCTV 영상에 달라서 자기가 당황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야. 기억이 달랐다라는 식으로 증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분명히, 그러니까 재판장이 오죽하면은 아니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 객관적인 사실과 명확하게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면 진술의 신빙성 밀린다라고 하니까 뭐 자기 얘기는 어쨌거나 뭐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고 자기 정말 너무너무 당황했고 기억이 안 나는데 웃긴 건 한 가지 명확하게 했어요. 한덕수는 반대하는 걸 못 봤다. 네. 우리가 맨날 분노하는 게 이제 선택적 정의, 공정, 뭐 심지어 윤석열 선택적 출석 이런 건데 선택적 기억이죠. 흔히 그 서울대가 낳은 몇 대 천재 이렇게 얘기할 때 꼽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몇 대 천재인데 기억이 선택적으로만 납니다. 네.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철저하게 블로킹하고 흐리멍텅하게 가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당신 법대 나오지 않았냐 소리까지 듣잖아요. 서울대 법대 나오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재판장이 지적을 합니다. 저는 꽤 그래도 다들 아는 사람들인데 제가 저 사람들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선은 말렸다라는 부분도 잘 믿기지 않아요. 왜 그 조태열 씨가 말을 해줬지만 그것도 네. 잘 믿기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기억하는 것과 CCTV 장면이 뭐 달라서 당황했다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완벽히 헛소리죠. 기억 속에 분명히 또렷하게 있죠. 몇 대 천재라면서요, 다들. 네. 그래서 정말 비겁하다. 특히나 왜 저분은 지금 증인석이 아니라 사실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권한 대행할 때 만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아이 그럼요. 심지어 퍼스널 컬러? 그럼요. 퍼스널 계속 컬러부터 퍼스널 시작해서 컬러 붙이고 다니고. 누구처럼 시계를 안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 실제 미국하고 협상도 이 양반이 저 권한대행할 때 해보려고 했죠. 같이 한덕수 때도 하려고 했고 그런 정도로 대통령 놀이를 한 거예요. 권한대행 놀이가 아니라 대통령 놀이를 했고 실제로 약간 나오다가 들어갔지만 저 사람이 대권 나가는 거 아니냐 소리도 있었죠 당시에. 잠깐 나왔었죠. 예, 잠깐 있었죠. 그래서 거의 다 믿을 수 없다. 본인의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태도 평상시 제가 보던 모습들과 거의 똑같다. 소위 그 초엘리트라고 하는 집단들의 민낯이 네. 본인들이 누릴 거 다 누리고 계엄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계엄 이후에도 뭐 했습니까? 네. 그 혼란만 가중시키고 부끄러움이나 반성이나 진짜 사죄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자기 죄 어떻게든 면해보려고 저런 뻔뻔한 모습 이제 진짜 그만 보고 심지어 싶어요. 기억도 그렇게 선택적으로 그렇게 조작되고 왜곡되지만 너무 신기한 거는 굉장히 동문서답의 달인이다 그런 생각이 동문서답. 들더라고요. 어저께 재판장이 명확하게 물어봐도 자기가 준비한 말만 해요. 자기가 뭐 아니 법대에 나오지 않았냐 이거 법적으로 지금 군대가 지금 가고 이런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도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다 그렇게 된 건데 잘못된 예.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가 여기 나온 거 왜 나왔고 국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이런 것만 준비한 얘기만 쭉 하고 가더라고. 굉장히 뻔뻔하다 그런 생각이 아유, 들고 너무 뻔뻔해. 그만큼 뻔뻔하게 사실상 과거에 그 박근혜 당시 이 최상목이 그때 당시에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살아남은 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눈여겨 볼만하다. 그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그게 정확하게 증거 능력을 구현하는데 자기는 도움을 주고 자기는 싹 빠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비서관을 했어요. 예, 여기도 딱 이렇게 한덕수만 정확하게 꼬리를 시키고 자기는 유유히 나오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열심히 계엄이 이미 선포가 됐잖아요. 자기가 더 이상 뭐 어쨌든 본인 뭐 조태열 얘기로는 뭐 최소한의 어느 정도 찬성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은 있었다고 치면 그 뒤로는 분명히 이 계엄에 대해서 실행행위는 그에 따라서 했을 텐데 심지어 형광펜까지 그어가면서 그래요? 뭔가 행위를 했을 텐데 그거는
아직 물 위에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밝혀지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쓱 모르겠다. 형광펜 내치전지 모르겠다. 줄 때부터 쳐 있는 것 같아. 모르겠다. 야 정말 끝까지 물어야죠. 대단하다. 네. 그 이제 대단하다. 기업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최상목이 했던 발언을 떠올려보고 그리고 이 CCTV가 공개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진관 판사 입장에서는 이걸 비교를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좀 차이가 나니까 이제 당신이 얘기하는 게 좀 객관적으로 좀 의심스럽다. 네. 이런 표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럼요. 어제 이제 그 장면 중에서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부하한테 미루는 듯한 어떤 그 답변들이 있었어요. 네네. 뭐가 나중에 기억나서 그 밑에 부하한테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냐 물었더니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페이퍼가 공개가 됐습니다. 밑에 숫자 8 써 있는 페이퍼. 네. 거기에 이제 형광펜에 대해서 물어봤죠. 형광펜을 윤석열이 쳐서 준다고요? 자기가 생각해서 이게 놀라거나 저기 하니까 쳤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뭘 우리가 천 거예요? 형광펜에 어떤 게 표시돼서? 형광펜에 그거 저 내란 비상 기구. 입법 기구를 만드는 그 부분. 네. 그러려면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비겁한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은행 총재 그다음에 누구였어요? 금감원장 등등 포함해서 F4회의라고 흔히 부르죠. 그거 페이퍼 받고 좀 있다가 F4회의를 했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이 비상계엄이 났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 회의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분들이 정확하게 진술해 줘야 되죠. 그분들이.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주리를 밖으로 틀어요. 나온 얘기가 없죠. 아, 그래요? 사실상 없죠. 그런데 뻔뻔하네. 거기서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옛날로 치면은 저 전두환 때 네. 국보위처럼 네. 국가보위 입법회의처럼 그 비상 입법기구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다 옷을 벗겨버리고 일종의 어용 국회를 이제 세우는 이런 꼴인데 네. 그 돈 마련하는 거 회의 안 했겠어요? 얘기 안 했겠냐고요. 그거. 예. 그런 얘기는 지금 단 한 번도 흘러나온 적이 없죠. 그렇네요. 그분들이 말을 해줘야죠 정확하게. 네. 예, 참 이게 뭐 재판 얘기하다 보면은 가슴이 답답한데 사실 맞아요. 이진관 판사 재판은 그나마 아까 앞에 봤던 지기현 재판장 그렇죠. 판사 저희 재판보다는 훨씬 더 그나마 진행이 속 시원한 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재판 말고도 사실은 이번에 정부가 군 중장급 31명 중에 20명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네. 진급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었나 봐요.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급 대상자한테 어떤 질문을 이제 던졌느냐? 이 너무 간단한 질문 아니에요? 계엄은 내란이냐? 네.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심사를 하는 쪽에서. 네. 근데 그 진급 대상자가 나는 이런 식이면 진급 안 하겠다. 아니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 아니 그러니까 계엄은 내란이냐? 내란이야. 아니 내란이죠. 이번 건 내란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들은 저런 거를 이제 일종의 십자가 밟기 식으로 치부하면서 딱 그 정치에서 진영 갈리듯이 이제 그 정치화 돼 있는 군인인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진급시키면 안 되죠. 당연히 시켜서도 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본인이 미리 예단하고 이렇게 묻는 건 나보고 십자가 밟기 하라는 거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럼 내란에 조금이라도 묻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답하죠. 예. 저거를 이게 왜 내란이냐 아니냐 답하면 돼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예스다 노다 하면 그만이에요. 그쵸. 그렇게 되물었다? 벌써 정치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렇죠. 뭐 그것도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건 명시적으로 있는 조항인데 이미 본인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그 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런 사람은 어떻게 승진시켜요? 그런데 저렇게 지금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죠. 옛날 하나해, 알짜해, 그 뒤에 독사파, 군의 여러 그 사적인 인맥들이 쭉 이어져 오면서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파벌들이 있어요. 승진할 때 자기들 파벌들이 쫙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알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도록 왔어요. 특히나 이제 육사를 중심으로 한 그 병폐 때문에 후유증이 오래도록 왔고 김용현을 중심으로 노상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파벌들이 또 만들어져 있죠. 그런 후유증 속에서 묻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분칠하고 아닌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선별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했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당연히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사 출신이 거의 없다면서요 이번에 진급 대상. 아니 거의 없는 건 아니고요. 비육사 출신이 과거에는 10% 진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뭐 꽤 많이 비중이 올라갔다 이런 건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그래서 이제 비육사 출신 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김문상 대령 이제 헬기를 바로 뜨지 못하게 40분간 지연시킨 그 김문상 대령이 있었고 그리고 조성현 대령 조성현 대령 있잖아요. 그 서강대교를 건너지 마라. 그 사람이군요. 네. 비육사 출신이죠. 네, 비육사 출신이요. 네. 그리고 이제 김영기 중령인데 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명령에 이거 부하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중령입니다. 근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진급에 대해서는 이제 특진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많이 했고 이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왜 진급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들은 자신들이 그거를 막은 것 자체가 막았지만 어쨌거나 이제 만약에 뭐 김문상 대령 같은 경우는 자신은 막으려고 막은 게 아니라 최대한 끌었지만 끝까지 막지 못했다 뭐 이런 라는 취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진급 뭐 그렇게 대상자가 아니다. 받고 그런 게 조금 더 아니다. 보긴 봐야죠. 네. 왜냐면 이번에는 이제 중장, 대장, 네. 중장 했고 또 차수가 있고 하니까요. 네. 또 특진도 그래서 있고.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진짜 저는 이 김문상, 조성현, 김영기 이 세 분 비육사 출신, 비육사 3인방 이분들이 거의 이 정말 계엄의 밤에 군대보다 시민이 먼저 국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나마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준 가장 큰 공을 한 게 아닐까.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요. 계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게 막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쵸. 이분들 당연하죠. 반드시 저는 특진으로 좀 포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러니까 말씀 뭐 드려봅니다. 대통령이 이제 신상 필벌이고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 줄 사람은 잘한 사람 상 주고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건 뭐 당연한 네. 거다 그렇죠. 공직사회에서는. 네. 맞아. 그러니까 이제 헌법 준수 테스크포스에서 실제로 각 분야의 이제 공무원들 중에 만약에 내란에 가담자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벌해야 되는 거고 앞서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 네. 주신 분들 중에는 이미 또 이제 표창을 받은 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잘 옥석 가리게 해주실 거라고 믿을 의심이 언론에서 없고. 바로 딴지 걸듯이 이제 쓴 적 있죠. 같은 용어라도 또 이름도 내란 TF로 일부러 자꾸 그렇게 불러요. 약간 자극적이잖아요. 예, 예, 같은 말이라도 헌법 예. 준수, 예. 헌법 존중 무슨 TF 이렇게 했을 때와 예, 내란 예. TF 할 때 그 반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쓰면서 하니까 대통령께서 X에다가 옛날 트위터에다가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로잡는 거 그건 당연히 할 일이다. 당연하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 그 힘을 풀파워로 쓰면서 책임지고 하는 것들을 할 줄 아는 분이에요. 계속 그렇게 왔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장 계속 전진해 왔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되시고 그 어려움을 뚫고 그래서 적극 행정도 강조를 하잖아요. 같이 잘못한 거는 처벌하지만 예. 자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면서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해 준다. 네. 이런 것들은 부각을 안 하고 마치 이제 동료가 동료를 고발하는 거냐 뭐 황당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전혀 각도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예. 네. 자, 우리 건희 언니. 맞아요. 우리 건희 언니가 진짜 정말 하루도 쉴 날이 없어서 그렇게 말라 삐뚤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뇌물 받으랴, 남자 만나랴, 경복궁 가랴. 너무 바빴는데. 네. 뭐가 있죠? 여기 네. 이제 그 금거부기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배용 그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부기를 김건희에게 줬는데 김건희가 고맙다라고 네. 말을 했다라고 하고 직접 뜯어보고. 네. 실제로 근데 법정에서는 이거를 이제 감정 비스무리하게 이제 이 금거부기를 이렇게 뭐랄까 이제 공개적으로 보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네. 사용한 흔적이 있다? 예. 어. 네, 판사가 흰 장갑을 끼고 명품을 이제 금거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는 사용한 흔적이 있네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금거부기를 어디다 사용하죠? 글쎄 뭐 이제 거기에 복자가 써 있대요. 아. 금거북이에 복자가 써 있대요. 복자가 써 있으니까 이제 그 금거북이를 이렇게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하면서 혹시나 김건희가 상당히 좀 기분을 좋아했었을까? 댓글에 막 깨물어봤나? 진짜 금 맞나? 그럴 수도 막 있겠다. 만져봤나? 막 진짜. 네, 비벼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사용감 요즘에 이 그 사용감이란 단어가 네. 원래 당근에서 화제가 됐는데 당근마켓에서 화제가 됐는데 네. 지금 뭐 여기 금 거북이뿐만 아니라 김건희가 받았던 샤넬백이라든지 샤넬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감이 있었다고 이미 감정되지 않았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김건희는 대단한 인물인 건 그걸 분명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무슨 TV 진품 명품도 아니고 네. 그 법관이 장갑을 끼고 그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 그걸 할 수밖에 없던 게 네. 이들이 검증해 보자라고 막 했잖아요. 막 저 주장한 게 있어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받은 거와 그게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DNA 검증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받은 것과 또 건진이 뭐 썼던 거 이런 거 다르다라는 식으로 이제 엎어시려고 해봤던 것 같은데 특히나 목걸이 이런 거는 지문 같은 거 찾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쵸. 목걸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거북이만 해도 이제 지문 같은 건 아마 감식하면 나오겠죠. 네. 근데 그게 좀 특이하네요. 금거북이는 보통 예. 거북이는 목숨 숫자 이런 게 써 있거든요. 장수 아. 몇백 년 사는 네. 그런데 거기에 복자 써 있는 복자가 써 거를 있대요. 보면
김건희 패밀리가 워낙 재물을 좋아하잖아요. 그걸 그렇죠, 그렇죠. 이배용 그 위원장도 알고 그렇게 써서 줬나 특별 보네요. 에디션으로 거기다 네. 복자를 제가 박아줬나 그거 보네. 금을 한번 사러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금 거북이에 한자가 복자도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목숨 숫자도 네. 있는데 거기 왕자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종류별로 좀 다양해요. 아. 그러니까 정말 왕자 이제 배에다가 왕자가 쓰여진 게 있고 네. 목숨 숫자도 있고 네. 여기 지금 이배용이 선물한 것처럼 복복자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이배용이었으면 네. 왕자를 선물해줬을 그러네. 것 같은데 네, 이미 왕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미 그러네. 왕이신 분에게는 복을 드려야죠. 아. 만약에 왕을 줬으면 넌 아직 왕이 아니야. 이런 합리적이네. 느낌이잖아요. 아, 맞는 얘기네, 맞는 왕으로 얘기입니다. 모셨겠죠. 김건희 때문에 온 국민이 명품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진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아. 반클리프. 네, 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샤넬 선물 뇌물을 받으면은 교환까지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로 영상 통화를 통해서 맞아. 정확하게 바꾸는 그 치밀함이 있잖아요. 그 짜침. 예, 근데 그 신발 사이즈에 너무 대해서 막 짜죠. 얘기 나왔을 때 저도 저 약간 그래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샤넬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제 지인 중에 샤넬 신발을 자기가 자기도 샤넬 신발이 있어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250 사이즈를 신는데 발볼이 좀 넓대요. 그래서 자기 샤넬 신발을 보니까 39C 김건희 사이즈더래요. 자기가 김건희 사이즈구나. 를 알게 된 네, 거예요. 그래서 250 신는 여자가 발볼이 넓으면 39C를 신는다. 무슨 그 발 얘기를 사이즈까지 해주길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네, 김건희. 그러니까요. 아니, 발이 그러니까 커, 근데 법정에서 진짜. 아니 250, 그러니까 키가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발이 큰 편이긴 한데 그 친구 그분도 이제 16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250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아 그래 저 166인데 240이에요. 저는 160 얼마 뭐 5는 안 되지만 24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245 자체, 250 자체가 엄청 크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작은 편이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죠? 작은 네. 편이시잖아요. 저는 키에 비해서 평균인 키에 비해서.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키에 비해서. 아, 네.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마당발이기도 해요. 저는 발이 볼이 넓어서 구두를 아예 못 신는데 운동만 신는데 하여간 진짜 장갑을 끼고 그 신발을 보는 그 판사들의 그 심정 어떡하겠습니까? 사용감이 많이 있었으면 사실 냄새도 그러거든. 진짜 사용감이 있으면 냄새도 날 수 있는데 어쨌든 못할 짓이죠. 중요한 건 그거다. 저는 이제 지금 기억 상실 증세도 있다 그러고 상당히 지금 우울해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우울하겠죠. 네, 근데 이제 구치소에서 혹시나 계속 본인이 늘 갖고 싶었던 금은 보화에 대해서 네. 떠올리다가 보석이 갖고 싶다 했는데 보석 신청해. 주변에서 보석 신청으로 잘못 알아듣고 보석 신청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지만 보석은 안 받아들여지겠죠. 안 받아 받아들여져요.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되죠. 이 사람이 혼자도 중얼거리고 자자가도 중얼거린다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와 있다가 중얼거리고 다니면 남들한테 해코지 당해 위험해요. 안전한 곳에 맞아. 잘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게 해줘야 돼요. 네. 계속 보호받게 절대로 나오면 안 근데 돼요. 지금 나온 거 말고도 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진짜 저는 세 발의 피라고 봅니다. 네. 그 최재형 목사님을 통해서 밝혀진 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네. 그냥 스쳐서 인사만 해도 일단은 막 진짜 몇 천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아니 서희건설에서 받은 거 1억이 넘어요. 네. 서희건설에서만 받은 게 예. 와, 진짜 명품이랑 명품은 다 우리가 전부 다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프 목걸이 하면 다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나와야 될 텐데 저는 아직까지 너무 조금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뭐 보석이라든지 이 뇌물들 막 이제 자기가 이제 좀 곤란해질 때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막 그런 행동 했잖아요. 근데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주가 조직으로 벌었을 텐데 네. 주작으로.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빼돌려가 놨을까?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돈 궁금해요. 세탁했다는 소문도 있고 네. 코인으로 네. 해외 네. 이미 빼돌렸다 이런 거 다 추적해야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더 나올 겁니다. 그럼요, 이건. 첫 번째 주제 하는 동안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내란 사태로 불리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예요? 라고 질문 던졌는데 50% 과반 이상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부터 해야 된다라는 응답을 네. 이 설문조사에 주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내란 주범 처벌이 먼저다. 판검사들의 법 왜곡 행위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문항도 드렸는데 다른 분들이 전부 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네.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알로이님께서 네. 이번 주에도 여전히 또 오. 슈퍼챗 5만 원 주셨습니다. 박영식 와. 앵커님 폭직 영입 축하드립니다. 알로
알로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로에님은 진짜 매주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로에님 감사드립니다. 네. 좀 전에 그 여론조사는 굉장히 주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해서 특별자가 들어가니까 마치 기존 저기들을 없는 걸 또 상대들은 그걸 마치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 정적 제거 내지는 무슨 정치 보복 이런 식의 이제 황당한 주장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전담 재판부거든요. 그쵸? 지금 지기현 씨는 뭘 전담했던 사람이에요? 식품. 보건복지 식품 네. 전담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러니 그랬던 사람을 갑자기 내란으로 해서 그것도 우연히 겹쳐서 그러면 뭐 김용현, 노상원 누구누구 뭐 다 그 사람으로 가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예. 내란 전담 재판부죠, 정확히. 네. 그래서 그 전담 재판부 반드시 지금 만들어야 된다. 예. 당연하죠. 이게 국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움직이고 이제 있는데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마 아니에요? 여러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아, 무슨- 검토 중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니 지기현 재판하는 거 그냥 계속 광화문에 틀어봐요.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내란 전담 재판부 네. 해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인데? 절로 얘기 나옵니다. 자, 광화문에 재생시키자. 아 진짜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네. 왜냐면 진짜 네. 뉴스 안 보면요 네.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맞아요. 윤석열과 지기현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특히 메이저 이런 데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몰라요. 네. 아니 근데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국힘을 뭐 지지하든 이제 국힘에 대해서 지금 지지를 표시 못해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이권이 국힘 쪽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재판을 보면요. 윤석열이 큰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저렇게 재판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란이 되게 무서운 줄 그 알았더니만 지능이 낮은 거 아니에요? 아니 재판을 해야지 형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범죄가 되게 중한 죄고 이렇게 되게 엄중한 재판인 줄 알았더니만 윤석열 가서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재판 별큰 그냥 죄 아닌가 봐. 해프닝이구나. 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오히려 역으로. 그래서 정말 이 재판이 그만큼 말도 안 되게 진행되는 건데 이게 역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야야 거봐 별거 아니야. 야 그래. 지기현이 곧 풀어줄 수도 있어. 이런 분위기를 주면서 아, 조성할 수도 예, 있다. 이런 분위기를 주면서 조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행인 거는 이진관 재판관이 중심을 잡으면서 사실상 한동훈도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진관. 한덕수 재판이 먼저 선고가 날 예정이어가지고 그게 예. 훨씬 더 안도감을 주죠.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나마 좀 청량감을 주고 계신데 네. 지귀현 오락관을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라고 YYYKKK님께서 그래서 뭐 말씀 일각에서 주셨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재판하다가 정작 이제 형을 선고하고 때릴 때는 네. 세게 때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저는 동의하기가 과정도 어려워요. 중요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과정도 말입니다. 그 중요해요. 과정을 네. 보면 그 진정성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진관 맞아요. 재판장이 물을 때 진짜 계속 듣다가 어떤 건 빨리 패스 심을 하더라고요. 물어요. 그런데 딱 듣다가 뭐가 걸리면 딱 거기서 물어보고. 아주 전곡을 찌른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 지기현 재판부는 그런 느낌이 1도 없거든요. 아, 모르는 게 자랑이에요. 제가 네. 그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뭐 살펴보겠습니다. 뭐 재판관이 진짜 왜 그 모양이에요. 아유 제가 우리 변호사님 눈빛을 보니까요.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똑같다. 아이고 제가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그러면 우리 곤장 가져와 곤장 진짜. 아이고 미안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 미안하면 아이고 제가 빠지던지. 우리 변호사님 눈빛을 재판에서. 보니까 아이고 제가 미안합니다. 지기현이 온 줄 알았어. 지기현 목소리랑 똑같다. 근데 정말 이거는 제가 하면서도 재수가 없어요.